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화면을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새롭게 한번 뭘 해봤거든요. 한번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투혼투게더입니다. 제가 제 MTS 있죠? 이제 주로 MTS를 많이 쓰시니까 저희 MTS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시행을 하시면 요 화면이 뜨죠. 이렇게 맨 왼쪽에. 그러면 이 첫 화면에 오늘 뭐라고 있어요. 그냥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그냥 투혼투게더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간 화면이 이렇게 떠요. 중간에. 그죠? 지금 여기 중간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해외 이슈, 이건 전체 다 보는 거고요. 해외 이슈, 시장 읽기, 종목 톡톡, 보고서장 이런 거 이제 눌러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올려드리는 게 미국 시황, 해외 이슈에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올려드렸고 요거 눌러서 이제 해외 이슈, 그러니까 미국 마감 시황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올려드린 거 중에 저희가 하나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장 읽기 있죠, 여기. 시장 읽기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 막 이렇게 뜨죠. 여기 이슈에 자율주행 웨이모의 세상이 온다. 요걸 눌러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요거 방송 보시고 나중에 한번 시행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뜨죠. 요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제 왼쪽에 여기 화면으로 웨이모에 대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자료인데 저희가 카드 뉴스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들은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 표시가 뭐냐면 공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카톡방 같은 데 있죠. 네, 뭐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톡 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아니면 이제 친구들한테 단체방에 뭐 올려준다거나 공유하는 기능이에요. 공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뭐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원래 없던 건데 밑에 뭐 음성 해설 듣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뭐 일일이 이걸 다 녹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구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팟캐스트로 만들어줘요, 구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구글이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거롭지만 음성 해설 듣기를 누르시잖아요.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근데 여러분이 구글에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 돼요. 구글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구글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다 구글 아이디 없으면 못 들으니까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글 아이디가 있겠죠. 근데 여기 한 번 더 구글 로그인 해주시고 하면 요 화면이 떠요. 이렇게. 처음에는 구글 로그인 하라 그래요.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이 뜨는데 여기 있죠, 여기. 요 버튼. 실행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거를요, 그 자율주행 웨이모의 세상이 온다. 요 내용을 이 팟캐스트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AI예요. AI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요약하고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 잘 해주더라고요. 6분 정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 바쁘신 분들,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성 해설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부터 이렇게 음성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뭐 인력도 부족하고 제가 뭐 일일이 이걸 계속 하기도 좀 쉽지 않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음성 해설 듣기라는 게 밑에 딱 보이면 한번 눌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해외 요거 있죠. 저희 마감 시황 있죠. 미국 마감 시황은 저걸 꼭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음성 한번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AI가 남자와 여자 AI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어색하지도 않아요. 설명도 잘 해줍니다.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들어봤는데 제가 썼던 그 자료를 그대로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한번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은행주가 오늘 좀 안 좋았죠.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생물보안법 다시 할 것 같고 넷플릭스에 네이버 웹툰이 탑재된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 기사가 하나 있었고 웨이모의 세상입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LG엔솔의 ESS용 LFP
대규모 양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올랐고요. 미국이 철강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요. 예, 그러나 큰 그림은 동일히 철강주 얘기고, DDR4 조기 종료. 예, 요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주사 주가 상승 초입 국면, 분위기 좋은 중고차, 그 다음에 SMR 설계 인증 획득했고, 뉴스케일 파워가 그 다음에 대선과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 또 기업 분석은 덕산네오룩스, SOL, SBS, SOS랩, 전자공신은 한국조선해양 유한여행까지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그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조금 하락을 했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떠나죠. 이제 떠났고, 예, 저기 행정부를 떠나게 됐고요. 트럼프는 중국에 불만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반도체가 그래서 안 좋았고요. 야간 선물도 빠졌고, 달러는 조금 올랐고요.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핵심은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정 위반했다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 기술 규제할 거다. 이래서 좀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급락했는데,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할 것 같다. 곧 대화할 거니까 또 달래줬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낙폭을 줄였고, 다만 기술주는 팔란티어만 좋았고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의 협정 위반했고 착한 남자란 말을 이제 그만해라. 중국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이유는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재개를 안 하는 거예요.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은 굉장히 안정되게 잘 나왔고, 이거는 증시의 호재였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감소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관세 전에 미리 당겨서 수입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서 수입이 줄었고, 수입이 줄잖아요.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분기 GDP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이건 뭐 좋은 내용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물가 지표에선 낮아진 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빠졌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 관세를 50%까지 또 올린대요. 참 피곤하죠. 예, 그래서 다시 관세 우려가 좀 이제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 끝나고 나와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다시 꺾여버리죠. 여기 보시면 꺾이고 있고요. 헤드라인 이제 일반적인 물가인데 이게 2.1% 예상을 하회했고요. 근원 유가랑 이제 식품값 뺀 거 이것도 예상과 부합했고 3월보단 줄었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섭, 그러니까 주거비를 뺀 거예요. 네, 이게 연준 의장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기록했어요. 전월 대비 2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호재고, 소비 지출은 예상대로고, 소득은 늘었는데 소득은 일단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조금 지급금 준 게 있어서 조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득이 늘었는데 지출이 안 늘었어요. 생각보다.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소비를 늘리진 않고 있어요. 의료 레저용품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저축률은 급증.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관세 때문에 좀 지켜보자. 돈 쓰지 말고 좀 저축해놓고 상황 보자. 그러니까 결코 지금 미국 소비는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없죠. 그렇다고 망가질 건 아니죠. 이렇게 저축을 늘린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미래를 또 대비하는 거니까 뭐 망가질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결국엔 미국 경기가 강하게 가긴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게 PCE 보고서는 긍정적이었지만 다음 인플레이션 폭풍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온 지표라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6월을 한번 보자.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죠. 히토리 수출 왜 안 하냐, 왜 해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히토리 공급 늦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분노했고 화를 참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차별적 제한,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은 아니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특정 화학물질 너네가 수출 안 하고 있지 않냐,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풀어라.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또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전면 취소, 지금 뭐 하버드나 이런 데 유학생들 뭐 줄이겠다 막 이러는데 우리 학생들도 좀 큰일이죠. 진짜 저렇게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미중 갈등을 떠나서 이제 굳이 교육하는 것까지 왜 저런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트럼프가 왜 교육하는 것까지, 예, 유학하는 것까지 걸고 넘어지는지는 참,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중국도 중국인데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이런 이슈가 있었다. 뭐 하루도 바람 잘 날은 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못 얻었어요. 아직은. 중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리스크다. 테슬라는 3% 빠졌고 뭐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뭐. 근데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랬대요. 뉴욕타임스 또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무튼 이제 굉장히 언론들이 막 걸고 넘어지죠. 그게 좀 악재였고, 팔란티어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민이나 사회보장 등 민감한 정보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이용하겠다. 이러면서 급등했고, 코스트코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 갭은 관세 때문에 실적 악화. 리제네롬 파마시티커스는 흡연자 폐 치료제 후기 임상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울타뷰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올리브영 같은 회사예요, 미국에. 그래서 주가가 11%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이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뉴스는 오늘 은행주가 왜 빠졌냐면 배당 분리과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원래 여기에는 좀 동의하는 걸로 좀 나와 있었는데 공약에서 빠졌대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소영 의원이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또 받는 배당 소득은 분리하자. 이거에 그 이재명 후보도 좀 공감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약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은행주가 원래 배당 많이 주니까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된다. 세수 감세고.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왜 일부에 제한됩니까? 물론 대주주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저것 때문에 소액주주가 받는 혜택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분리과세가 되면요 배당을 팍팍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대주주는 뭐 배당을 5% 주고 소액주주 1% 줍니까? 아니죠. 배당은 다 동등하게 줘요. 한 주당 얼마씩. 그럼 소액주주한테도 과실이 같이 가요. 대주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주주랑 소액주주의 가치가 일치 안 하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하면 뭐냐. 나는 절반 떼는데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과세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걸 없애주면 분리과세 해주면 이번에 대신주권 보셨잖아요. 감액 배당 해가지고. 예. 감액 배당 뭐죠? 대주주도 세금을 안 내요. 예. 그럼 배당을 많이 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리과세는 저거는 대주주한테만 효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너무 하나만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런 거는. 예. 그럼 결국엔 분리과세 안 하면 배당이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재평가를 위해선 배당 분리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저런 이유 때문에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해버린 거죠. 또 김문수 후보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20% 분리과세 하자. 근데 여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에 공약집에는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만 14%또 비과세가도 아니에요. 14% 세율을 유지하고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비과세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세율 부과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물론 종합과세에서 불린하되 세율이 20에서 25%. 그러니까 좀 이 기존 거보다 훨씬 낮아졌죠.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퇴하죠? 둘 다?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식 부양할 거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이런 뉴스가 오후에 나오면서요. 은행주가 급락했다. 뭐 이 이유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아시죠? 작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생물보안법 하려다가 상원 통과하고 안 돼 버렸잖아요. 없어졌어요. 올해 다시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생물보안법 다시 할 거다. 근데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 주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 뭐 큰 반응을 준 건 아니지만 뭐 삼성바이오, ST팜,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CM 업체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니까 올해 하반기에 좀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이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예, 뭐라고 나왔냐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난대요. 근데 거기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있죠. 네이버 웹툰 자회사.
여기랑 같이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앱에 게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웹툰도 따로 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네이버랑 넷플릭스는 협업하고 있죠. 네이버 멤버십에 넷플릭스 들어가 있죠.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만큼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로켓 속보로 아침 올려드렸는데 제가 쓴 거예요. 주의하라고. 이 보도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이거 왜냐하면 네이버 관계자는 이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당부드렸고, 왜냐하면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당연히 올려드리긴 해야죠.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 그랬는데 오후에 나왔어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대요. 그냥 부인해버렸어요. 뭐 검토 정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넷플릭스의 웹툰이 그만큼 예전처럼 성장을 지금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이버 웹툰이 어쨌든 좀 더 다시 한번 좀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게 팍팍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이버 웹툰을 만약에요 넷플릭스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저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뭐 웹툰을 제가 뭐 볼 시간은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는 한 번씩 보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웹툰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그렇게 막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요거는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웨이모의 세상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예 제가 잠시만요. 요건 저희 WTS로 보는 게 낫겠죠. 카드뉴스 저희 디자이너분이 아주 또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장 읽기 왜 안 뜨죠? 여기 있네요. 자율주행 웨이모의 세상이 온다. 자, 이렇게 이제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보시면 구글의 로보택시 회사가 방금 조금 이제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아니 좀 키워봐야 되나? 키워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자,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구글의 로보택시 회사가 방금 1000만 건. 저도 월스트리트 저널 이거 기사인데 지난 토요일날 읽었거든요. 읽고 좀 놀랐어요. 웨이모가 이렇게 잘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율주행 밸류체인은 이런 게 있죠. 로보택시 위탁. 현대차가 웨이모 위탁 생산하는 거 아시죠? 현대차한테도 좋은 내용이고, 요런 이제 밸류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의, 그러니까 테슬라랑 다른 점은 요거죠, 요거. 라이더. SOS 랩 걸 쓰는 건 아닌데, SOS 랩이 라이더 회사인데, 그 테슬라 자동차에는 라이더가 없어요. 카메라만 가지고 가는데, 웨이모는 라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요게 라이더예요. 저거 달고 다녀요. 저게 특징입니다. 저거까지 달면 되게 안전하죠. 그래서 이거는 로보택시예요. 그냥 무인이에요. 그냥 호출하면 그냥 옵니다. 운전자 없어요.
예.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완전주행 로보택시 운영기업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에서 23년 8월 일주일에 1만 건의 유료 차량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25만 건 일주일에. 예, 엄청 늘었고요. 독자고 왜냐면 테슬라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었어요. 지금 실제 갈수록. 저거 한 번 이제 타기 시작하면 급증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유료 무인 차량 서비스 사용 건수입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매 월별로 보시면 폭발하고 있죠. 그래서 1월과 2월은 이용 건수가 2%씩 증가해 3월에 27%. 그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로보택시 이용한 지 2년 지났는데 성장세가 좀 둔화됐나 봐요. 근데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기하거든요. 지금은 편안한 거죠. 이렇게 처음엔 되게 어색했는데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포드의 모델 T, 오픈 AI, 챗 GPT도 이르기까지 마법 같은 제품이 등장하면 비슷한 성공의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대요. 포드 T죠, 옛날에. 이게 대량 생산해가지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리 어댑터 소수만 이용하죠. 옛날 아이폰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대중화 되는 건데 뭔가 이때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다 이제 폭발하는 거죠, 갑자기. 실시간 인식은 어려운데 근데 지금 웨이모가 23년에 총 유료 승차 횟수가 100만 건인데 다 합쳐서 24년 말에 500만 건, 올해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1000만 건. 올해 2000만 건 넘을 것 같아요. 그냥 폭발하는 거죠. 저 유료 사용 횟수가요 2000만 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웨이모는 지금 도로에서 유일하게 무인 자동차를 운행 중인 회사인데 이제 우버와 제휴통해 텍사스 진출했고요. 애틀랜타, 마이애미 뭐 이런데 미국 곳곳에 이제 진출 계획이고 심지어 도쿄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대요. 이건 제규어가 만든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만든 것도 있어요. 웨이모는 왕관처럼 생긴 회전하는 라이더 센서가 장착된 매끈한 차량이고 차는 고객 앞에 스스로 주차하고 고객은 휴대폰으로 문을 열고 탑승하고 처음 이제 되게 어색한데 몇 분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 보행자 지나면 일단 멈춰요. 보행자 우선이라는 이제 명령을 좀 시행하는 것 같고요. 우버와 리프트가 일반적으로 웨이모보다 싸요. 팁 줘야죠. 미국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 그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더 크고 대기 시간도 짧아졌어요. 600대까지 늘었어요, 차량이. 그리고 미국 전역 2만 번 주행한 것과 맞먹는 5,000마일 이상의 주행 기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로 매일 100명 이상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그래서 라이다를 채택한 게 안전해야 된다. 돈이 더 들더라도. 테슬라 생각은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싸야 된다. 비싸면 어떡하냐. 비싸게 하면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 둘의 경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6월 10일 날 나오죠. 과연 누가 이길지. 테슬라는 AI랑 카메라, 그 가격은 저렴하고 웨이모는 이 여러 가지 섞는데 이제 좀 비싼 거죠. 두 회사의 전략은 다르죠. 서로 비판하죠. 근데 웨이모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자동차는 안전이 중요해요. 근데 또 너무 비싸면 기업 수익성에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다 접었어요. 테슬라 빼고는 접었는데 이제 웨이모랑 테슬라의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자율주행 밸류체인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적어둔 걸 저렇게 보니까 좀 더 훨씬 눈에 잘 들어오시죠? 카드뉴스로 만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중에선 배터리인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LFP 이것도 저희가 투원투기 다 올려드렸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LFP 배터리를 드디어 대량 양산 들어가요. 어디에? 자동차용 말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동안 중국이 거의 독점한 배터리죠. 이거를 드디어 양산했어요. LG가. 그래서 아직 자동차용은 아니지만 ESS용에 들어갑니다. 미국 ESS 시장 엄청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전력 수요 급증에 고성장하고 있고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 ESS 생산 확대로 인한 수혜를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ESS용에 이어 전기차용 LFP도 국내 기업들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을 지금 본격화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FP 시장 진출은 늦었지만 미국 시장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런 이제 이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LG가 본격적으로 ESS 시장에 좀 진출했고 대략 미국에서 양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배터리 힘든데 좀 부활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보고서 좀 많은데 요 로봇 보고서부터 한번 요것은 제가 아까 거기다 안 적어 드렸나 봅니다. 아무튼 로보틱스 섹터 주도주 찾기. 자,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개별 제품 기술력은 이미 서구 선진국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25년 기점으로 대다수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양산 로드맵은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앞서가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렇게 발전한 배경은 이제 독일의 쿠카 인수하면서 역량이 올라갔어요. M&A를 통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급망도 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참 중국은 그냥 물량으로 가격으로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는 이제 지겨우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관절. 로보티즈가 그래서 1분기 로보티즈 영업이익률이 액추에이터만 25.9. 그리고 테슬라 유니트리 같은데 이제 납품하고 있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 사업부를 떼낸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은 좀 적자입니다. 요게 이제 유니트리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 생산 원가의 80%가 요거예요. 액추에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에 로보티즈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덱스트러스. 요거는 손가락 있죠, 이렇게 손. 요거예요. 요게 원가 비중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채택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 이제 테슬라 로봇이죠. 덱스트러스 생산 원가 비중이 약 15%. 손가락 마디마디 이거 우리 손은 되게 예술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자유롭게 막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관절을 만든 거죠. 그 대단한 기술력이죠. 이런 이제 그 액추에이터, 그 감속기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2030년 기준 북미 액추에이터 전체 시장 규모가 13조 원, 중화권이 18조 원.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핵심이다. 그리고 올해 7월에 로보티즈가 상반시 휴머노이드 AI 워커 출시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저번에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물어보시는데 보유는 좋은데 이걸 뭐 신규 투자는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올랐죠. 그거만 좀 자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주항로 운임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오늘 HMM이 그래서 좋았거든요. 지수가 일주일 만에 30% 폭등했어요. 미주 동무항만, 서부항만 다 40, 58%. 왜냐하면 이제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다시 수요가 는 거죠. 선사들의 운행 스케줄 조정을 1, 2개월 통상적 시차를 고려하면 6월까지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일의 하팡로이드사는 중국발 미국형 선적 문의가 50%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다만 이게 지속될 이슈는 아니에요. 또 어느 시점에서 꺾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 완전 바뀌거든요. 관세 또 전쟁 시작되면.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HMM도 단순해요. 이렇게 좋아서 막 오를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고 트레이딩하고 수익 실현하시고, 또 안 좋을 때 한참 소외받았잖아요. 그럴 때 모아가고. 그런 전략이 낫지 않나.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변함없고요. 철강 쪽은 미국이 철강 50% 관세 인상 발표했잖아요. 큰 그림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철강 감산 계획을 발표할 걸로, 중국은 아마 감산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번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좋죠. 중국이 그 구조조정하고 소형 설비 진인 철강사 감산시키고 설비 폐쇄까지 가면 공급이 주는 건 어쨌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안 좋았는데 그걸 줄인다는 건 일단 좋고, 그러니까 6월에 한번 저걸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미국이 철강 관세 50% 올렸는데 지금 그동안 25% 올렸죠. 25% 올렸는데요. 철강 가격이 더 올라 버렸어요. 관세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관세 25% 때렸어요. 근데 미국의 유통값이 막 30% 올랐어요. 그럼 그래도 5% 남잖아요. 내가 다 그거를 비용 부담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수입하네? 50% 때려버린 거죠. 그럼 이제 미국
철강 수입이 이제 여기서 줄어버리겠죠. 그럼 미국 기업만 혜택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철강주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29년에 미국 현지 그 전기로 건설 계획 중에 있고, 철강 가격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자동차 강판 위주로 하니까 차별화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현대제철 외의 철강 기업들은 관세 부과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면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수출에 악영향을 주겠죠. 다만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은 미국 수출 비중이 한 2~3%밖에 안 돼요. 사실상 미국 관세를 많이 때려도 큰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중국으로 보세요. 중국이 더 중요하고, 중국의 그 감산이 주가를 결정한다. 근데 요즘에 철강주도 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현대제철은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철강 관세 부과하고 이렇게 오른 거예요. 가격이 튀어버렸죠. 저렇게 가격 오르면 관세 부과해도 가격 전가해서 더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수입 제품이 계속 늘어나니까 트럼프는, 아니 미국 철강주 보호하려고 관세 때렸더니 수입이 더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50 때리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데이터 좋았고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게요, 이게 유럽입니다. 유럽의 9개국. 그냥 미쳤죠. 폭발해 버렸어요. 5월 화장품 수출이 9% 증가했는데 미국이 20% 증가, 유럽이 51%. 아쉬운 건 중국이 감소했어요. 폴란드에 실리콘2 그 물류창고 있는데 거기가 무려 149% 폭발. 영국이 68. 러시아는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중에 세 번째입니다. 22% 성장. 그냥 다 좋아요. 중국 빼고는. 중동도 좋아요. 80%. 아쉬운 건 중국. 그래서 중국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는 6월까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종대 연구원님도 중국 회복을 그동안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지표가 이번에 안 좋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자. 한 달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럽 확장의 최대 수혜는 APR과 이제 달바 글로벌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매출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엄청난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 유연한 유통 방식, 실리콘2가 직접 매입해주고 ODM이 다 해주니까 인디 브랜드는 뭐만 하면 돼요? 마케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 하락 리스크, 어떤 기업가도 환율이나 이자율 때문에 사업 전략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기업은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거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다. 예. 그 한알령을 또 중국은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화장품도 수혜를 받을 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알령 해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상품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도 여전히 좀 끝난 건 아니니까 지켜보자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번에 여기 수출을 보시면 유럽항이 뭐 폭발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월간 외국인 있죠. 월간 외국인 입국자 수. 이거는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과 무관합니다. 이거는 내용은. 외국인 입국자 수가 171만 명 기록했어요. 이번 4월에. 역대 최대치가 2016년 7월 170. 이게 구조적이에요. 지금 뭔가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카지노랑 피부과에 갑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자, 화장품 수출 유럽 중동 튄 거 보이시죠? 예. 정말 화장품, 예. 유럽과 중동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가 됐어요. 자, 반도체 DDR4, 이거는 핵심만 이제 긴 내용인데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DDR4 이제 안 한대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심지어 중국의 CXMT도, 아니 DDR4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PC, 스마트폰에. 안 쓰겠대요. 생산을 이제 종료하겠대요. 아니 왜요? 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다 포기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예. 삼성전자가 먼저 알렸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DDR5 첨단 반도체에 집중하겠다. HBM도 막 늦어지니까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 이해를 해요. 예. 또 뒤에서 막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래, DDR4 너 다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삼성전자는 원래는요, 옛날에는 제품 수명종, EON, 엔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 제품이 있으면 구형 제품도 끝까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단물까지 싹 빨아먹습니다. 원래 그런 기업이에요.
1등이니까 원가가 제일 낮고요. 그래서 웬만큼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생산해서 결국엔 단물 다 이제 먹는 건데, 이번에는 DDR5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과거랑 달라졌지? 그 CXMT도 주력이 DDR4인데 이거 안 하겠대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료하겠대요, 조만간. 근데 원래 신제품이 나오면 종료하거든요. 근데 언제 종료하냐면 DDR3가 전체 10%일 때가 있었어요, 비중에. 많진 않지만 2017년 3분기. 그럼 거의 이제 단종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썼어요. 5년 무려 살아남았죠. 지금 DDR4 비중은 20%예요. 그러면 저 정도면 최소 7, 8년은 쓰거든요. 그죠? 근데 안 하겠대요. 예. 요게 지금 DDR4거든요. 아직도 비중이 여기 위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파란색 선, 여기 약간 녹색 막대기. 저거 아직 남아있어요. 한 20%는. 예, 안 하겠답니다. 일단 왜냐면 웨이퍼 생산 능력이 한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DDR4는 DDR5로 가자.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방향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신규 생산 능력 확보하려면 뭐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과거보다. 그리고 점유율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무의미하다는 거죠. 지금은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가보다 성능이에요. 이게 되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메모리 3사가 원가 경쟁이에요. 최대한 싸게 만들면 돼요. 왜냐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항상 1등이었어요. 지금은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원가가 중요한 게, HBM은 원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삼성이 거기서 밀려버린 거예요. 하이닉스는 비싼데 잘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예. 옛날에는 살아남는 자가 승자였는데 지금은, 그리고 맞춤형 시대로 가니까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선점해야 된다. 먼저 치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HBM, 하이닉스가 HBM3 먼저 치고 가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삼성이 이제 납품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결론은 HBM으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범용 시장조차 한정된 능력성에서 고사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범용도 고사양, 뭐 HBM은 원래 고사양. 여기서 핵심은 결국 수율도 중요하지만 고사양 맞춤형 칩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예. 그래서 확실한 생산이 없고 불확실하대요. 예. 그래서 LPDDR4가 정말 수율도 좋고 하니까 이걸로 가면 되는데, LP캠, 소캠 이런 시장 불안정하거든요. 아직은 시장 초기인데 여기로 가요. 근데 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범용 시장의 만성적 공급은 불가피하고요. 지금까지 메모리 공급업체들은 이익 피크를 결정하는 수요였는데 이제는 공급 부족이 만든다.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을 길게 만들어 좋은 거예요. 공급 자체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하단이 되게 단단합니다. 단 새로운 걸 성공하는. 예. 그러니까 결국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거, 고객이 필요한 맞춤형으로 얼마나 기술력 있게 비싸도 그걸 만드는 게 승부다. 그래서 결국 이 다음 사이클은 뭐죠? HBM4예요. HBM3는 하이닉스 독주, 삼성도 공급하겠지만 다음 사이클은 HBM4. 누구도 승자는 없어요. 거기서 비싸도 제대로 만들어서 먼저 선점한 기업이 또 앞서 나가겠죠. 그게 하이닉스가 될지, 지금은 하이닉스로 여전히 생각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삼성이 이제 추격을 해서 메꾸면 또 달라지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 이게 아니고요. 맞춤형으로 비싸도 선점하는 거. 비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 실적 개선이 진행 중인데 총수율과 지분율과 주주환원율 동시에 고려해서 뽑은 거예요. 이건 KB증권 박근영 연구원님이 뽑은 겁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 이슈도 있다 보니까 세 개가 골라졌어요. 한진칼, LS, OCI 홀딩스. 이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건 LS래요. 왜냐하면 LS는 데이터 센터 핵심인 전력 인프라 사업 영위하는 자회사가 있고 여기가 실적 좋을 거고, 자회사인 또 LS 전선 있죠. 전선이 내년부터 고부가 제품인 회적 케이블 생산 능력 신규 증설 들어가서 더 좋을 것 같고, 또 LS 일렉트릭은 미국 빅테크 XAI라든가 뭐 여러 빅테크 회사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배전반 수주를 따낸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5년 만에
밸류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아시잖아요. LS가 뭐 갑자기 막 자회사 상장하니 많이.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회장님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예, 제가 좀 쓴소리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주주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LS가 뭐 이대로 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저러다 또 자회사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법 개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저도 계속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로 이제 LS가 좀 실적 개선되는 쪽에선 가장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도 요즘에 가격이 오른데 내수 침체에도 중고차 시장이 좋대요. 그래서 신차 판매는 감소했는데 중고차 등록 대수는 올랐고요. 예, K카가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판가도 올라가고 중고차 판매가도 오르고 수출도 잘 된대요. 중고차 수출도. 수출이 증가하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차 수출액이 2년 새 2배의 규모나 됐고, 예, 그러니까 이는 렌터카에 좋대요. 왜냐면 렌터카는 신차 매입해서 3, 4년간 렌터카 쓰다가 매각하는데 당연히 중고차 값 오르면 차량 잔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 값 오르는 건 K카 같은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 경매장 낙찰 대수도 올라가서 중고차 시장 괜찮지 않겠냐. 대표적으로 K카가 수혜 받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진짜 많긴 합니다. 내용이.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의 대표적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표준 설계 인증 원래 7월에 받기로 했는데 5월 말에 조기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거죠. 두산과 삼성물산과 같이 협업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인증을 무조건 받아야 SM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늘리기로 했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핵심 부品주기기 제작에 참여 중이고요. 예. 이미 뉴스케일 파워에도 투자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모듈 12개에 대한 소재 생산 주문을 수주했고, 올해 안에 모듈 12개의 조립 및 6기에 대한 추가 소재 생산 주문을 수주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여기에 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건설 사업 같이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물산도 이런 SMR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선 대선과 이제 주식처, 이거 허재현 연구님이 쓰신 건데, 대선 끝나고는 대부분 좋았대요. 한 달 후에 주가 3, 4%, 9번의 대선에서. 1년 뒤에 14에서 16. 대선 하고 나서 9번 가운데 3번은요, 빠지기도 했대요. 무조건 오른 거 아닌데 대부분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 대선은 더 기대되는 건 부동산에 비해 주식시장이 우호적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예. 이번 정부는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반복해서 범했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히려 규제하면 이게 풍선 효과 생겨서 막 올라가요. 예, 주변 지역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 노태우 이제 정부 때 아파트가격이 77%나 올랐고요.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때 56, 52.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규제 좀 심하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61. 근데 이상하게 규제를 많이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요. 근데 그때 또 코스피도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은 보시면 공급이 그때는 뭐냐면 시장에 맡겨버렸어요. 규제를 한 건 아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장에 맡기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예. 그때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오히려. 예. 근데 이 규제를 또, 그러니까 아파트 값 잡으려고 규제하니까 또 오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보시면 규제.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과거랑 다르죠. 예. 공급 확대, 그러니까 최소화. 이게 되게 달라진 점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저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못 잡고 오히려 급등해 버렸으니까 이제 정책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시절처럼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뭐 시장에 맡기거나 이랬을 때 아파트 값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규제를 좀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과연 근데 뭐 과거에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증시에 지금 우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나 또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걸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모릅니다. 누가 내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일 결과 나오니까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도 계속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그 덕산네오록스 현대중공업 터보기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LNG나 원유 펌프 이런 거 만드는데 이거 그러니까 인수 되게 잘했죠. 이게 하방을 막아주고 OLED 소재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COE 기술을 토대로 세계 최초로 상용한 무평광 필름 OLED 패널 두께를 줄입니다. 근데 거기에 블랙 PDL이 적용돼요. 한 분이 저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그죠? 라이브 할 때. 와,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두께를 줄이는 기술인데 거기에는 블랙 PDL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갤럭시 Z 폴드에만 들어간 고급 기술인데 저게 아이폰에 들어가요. 내년에 아이폰 폴더 발표. 갤럭시 S26 울트라에 들어가고 이제는 애플의 기본적인 폰에도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28년부터. 이거 거의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중국 거 쓸까요? 전 중국 거 쓸 것 같지는 않고 블랙 PDL은 덕산네오록스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또 디스플레이는 같이 가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PER 9.4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 보시면 덕산네오록스가 이렇게 한번 고점 돌파하고 좀 이렇게 쉬다가 좀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변곡점이죠. 위로 갈지 내려갈지.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아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SOL은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상반기 저점으로 실적 유가도 더 안 떨어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그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 정유에서 이제 원유를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 만드는 거 그거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공정률은 65.4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벌 것 같고, 올해까지는 투자가 많은데 내년엔 투자가 많이 줄어요. 그거 가지고 주주환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가 발전도 한대요. 전기도 직접 만든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 요금을 깎겠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소비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최악은 지났다. 근데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나아진다 라고 보시고, DS투자증권의 장재 김대성 연구원님은 SBS 최악 지났어요. 이것도.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좋아지면 광고주 예산 집행 집중될 것 같고, 넷플릭스랑 이제 계약 맺었죠. 그래서 내년에 더 나은 성과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공개로 일단 광고 수익도 좀 더 증가했을 걸로 보고요. 넷플릭스 보다가 SBS 본방송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났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SOS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라이다. 근데 저 이게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로봇에 들어간대요. 여기 이런데 이거 어디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비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현대차. 테스트 진행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은 확정이 됐나 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경쟁사 제품은 매립이 불가능한데 SOS랩은 작아서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나 봐요. 성능 면에서도 우위고.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로봇 들어가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되게 좋죠. 현대차 그룹도 지금 31조 미국 투자 로드맵 발표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수만 대 구매해서 미국 사업장에 이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5만 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 이런데 넣겠다는 겁니다. 또 로보틱스 랩 1호 로봇, 모베드에도 2개의 라이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 5만 개면 여기 이제 2개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올해는 1000대 정도, 2000개죠. 내년부터 2000대 분의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호 로봇도 SOS랩 라이더 탑재가 확정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랑 같이 가고, 자동차에 보면 아까 웨이모는 위에 동그란 게 큰 게 달려서 좀 되게 약간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헤드램프 있죠. 거기다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만들고. SL가 그걸 공동 개발했대요. 그래서 GM과 현대차 탑재하기 위해 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혁신이죠. 로봇 기업 중에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이라면 로봇에 들어가는 거 의미가 다른 거죠. 자, 메디톡스도 그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는 좀 나아진다.
그래서 톡신 매출 안착하며 소송비 부담까지 정상화되는 26년은 메디톡스가 본연의 수익성 온전히 드러낼 첫 해고, 그래서 올해 아마 1분기는 좀 이익이 안 좋았어요. 그 소송비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끝나가고 올해 내년 매출은 20% 이상, 영업이익도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상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내년엔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연내 FDA에 허가 신청서 또 제출한다고 하니까 최악 지났고 이제는 증설 효과로 이익 성장 본격화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공시만 설명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두 쪽 3호 준공을 했고요. 유한여행이 일본 거예요. 일본에 렉나자 내놨거든요. 폐암치료제. 그거 이제 승인 받고 이제 내놓으면서 로열티도 받아요. 그래서 207억 원 정도. 이게 일본 겁니다. 미국에도 승인 받아서 나왔지만 일본에도 나와 있다. 정식 출시 시작된다. 이제 글로벌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저희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투혼투게더에도 오늘의 공시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간신히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실망감, 대선에서 배당 분리 가서 좀 빠진 거, 그게 좀 약간 부담됐지만 그래도 은행이 좀 빠졌고, 그러나 대다수 업종은 좀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외국인들 좀 샀고요.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그 섹터는 오늘 지역화폐가 좀 좋았고, 반도체가 오늘 DBI 되게 좋았고요. 삼성도 괜찮았어요. 빨리 좀 6만 원 넘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웹툰 왜 올랐는지, 물론 네이버는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지만 아랑곳 안고 올라버렸습니다. 카지노도 오늘은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올랐네요. GKL도 지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관광객이 막 계속 증가하니까 이게 좋고, 화장품은 이제 수출 좋았고, 엔터도 오늘 YG엔터가 좋았어요. 엔터도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에 관련된 기업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행주도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자, 반면 오늘 철강주가 악재 나왔죠. 그래서 오늘 빠졌어요. 세아제강이 좀 미국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철강주는 좀 영향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그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좀 영향을 받았고, 백화점주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편의점주,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자동차주도 지금 다시 또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또 증권주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견조했지만 그 기업마다 달랐다. 넷마블, APR 같은 경우 올랐지만 또 은행주나 고배당주는 좀 빠졌고, 원택이 드디어 10,000원 넘었어요. 실리콘투 좋았고, 반면에 일부 제약바이오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괜찮았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태용이 20% 올랐네요. 대단합니다. 자, 또 이제 고생하셨고, 내일 전자공시 배우기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내일 쉬는 날이지만, 그래서 오전 10시 올라가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수요일 날 아침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시장 여전히 견조하니까 긍정적인 시황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대선 이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